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월호가 무사히 인양되길 바라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관련 소식 듣고 계실 텐데요. 당시에 승객이었던 그 당시 단원고 2학년생들은 오죽할까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단원고등학교 마음건강센터장이었던 김은지 마음토닥정신과 원장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취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년 일자리 센터를 오늘 연다고 밝혔습니다. 위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이고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룸도 제공을 하고요. 이미지 메이킹도 해주고 면접 정장도 공짜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띄워드리면서 2017년 3월 2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바닷물 속에 3년씩이나 가라앉았던 건데 빨리 못 꺼낸 게 뭐 울컥하죠. 영원히 가슴속에 남아있는 일이니까 힘내가지고 전부 다 조금씩 이겨냈으면 합니다. 새벽에 그 한 면이 다 나왔을 때 너무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수습자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만 그 안에 잘 계셨어서 가족분들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루 만에 될 거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온전히 인양되고 미수습자들 수습되고 그런 것들 우리가 국민들이 또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세월호 광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나 다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처음에 드는 생각은 드디어 인양이 되는구나. 지만 곧 이어서 지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걸 왜 3년 동안 못했을까. 지금 인양은 되고 있으니까 인양 후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 번씩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라온 거 참 너무나 다행스럽고 날씨가 더 좋아서 잘 수습이 되고 유가족 가슴이 조금이라도 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2014년 4월 16일 친구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배에 올랐던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금 대부분 21살이 됐습니다. 일부는 대학을 다니거나 혹은 군복무를 하거나 취업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각자의 위치에서 그날의 상처를 잠시 숨긴 채 생활하고 있겠죠. 단원고등학교 마음건강센터장으로서 그 학생들의 심리 치료를 했던 김은지 마음토닥정신과 의원 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2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에도 한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안산의 정신과 의원을 이제 개원을 하고요. 거기서 친구들과 이제 선생님들 꾸준히 만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세월호 모습이 살짝고 지금 한 12m까지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데 그거 보면서 또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사실 진료에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계속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지인들과 연락하면서 어제 그저께 잠을 설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 단원고에서 마음건강센터에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시면서 스쿨 닥터로서 이제 네네. 계셨고, 지난해 6월에 이제 단원고 마음건강센터 운영이 중단되고 나서는 안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개원하셨는데, 안산에 네네. 연고가 원래 있으셨습니까? 제가 안산에 연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예. 세월호 때 단원고에 와서 일한 게 이제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안산과 연을 맺고 계속해서 학생들 정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안산에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개원하신 건데, 네네. 계속해서 그러면은 학생들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정신과 의원이 원래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는 곳이니까 예. 아이들도 필요가 있을 때 오고, 예, 선생님들도 필요가 있을 때 오고,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병원 안에 또 따로 마음건강센터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병원에 와서 예. 병원이나 환경이 낯설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고, 때로는 거기서 이제 만날 수도 있고 하는 공간을 이제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좀 더 병원을 찾는 분들이 편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신 건데, 네네. 이번에 인양 소식이 들리고 나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선생님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예, 이야기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그날로 돌아간 것 같다. 인양 소식이 들리면서 그 뒤로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예전처럼 기약이 없고 시작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성공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셨던 미수습자분들에 예. 관련된 그런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잘 원인이 규명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미수습자 가족분 아버님 한 분하고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요. 네. 계속 인양을 해야 된다. 빨리 배를 바닷속에서 꺼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오셨는데 3년 동안. 근데 막상 네네. 또 그 배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거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감정들이 막 교차하시나 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막 그동안 좀 참아놨던 그런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그거를 정확히 뭐라고 합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하나요? 물론 저희가 정신병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 지금의 상황은 마치 그분들에게는 2014년 4월이 오늘 다시 시작되는, 어제 다시 시작된 것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아이들이 다 올라왔는데 거기서 멈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이제 다시 시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4년 그때처럼 마음을 모아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아이들 내 품에 다시 안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으로 이제 지금 감정이 막 올라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생존자뿐 아니라 희생된 유가족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 잠수사하셨던 분들조차도 지금도 약 없이는 못 산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머리가 맞습니다. 너무 깨질 듯이 아프고 해서 약을 달고 사셔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4월만 되고 아니면 비슷한 세월호 생각만 나게 되면은 감정이 격해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정신과 전문의로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치료해 나가야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명백하게 그때의 그 재난 상황, 트라우마에 관련된 어떤 단서에 노출됐을 때 마치 그때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 신체적인 반응, 심리적인 반응,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 중 하나, 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약물 치료나 아니면은 EMDR이나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을 동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환자 안에서 이제 다시 재정리하고 외상에 대한 그런 불안들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 중에서 여러 부류를 집중하지만 교사들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막상 학생들 챙기느라고 본인들 몸 생각은 못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종종 좀 찾아오고 그럽니까? 예,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굉장히 그 외상후 이제 제 경험이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동료 교사나 학생들에 대한 매도 반응 때문에 이제 불면이나 불안증 그리고 지나친 걱정들을 보이면서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이제 정신과에서 하는 혹은 심리 상담적인 접근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참 인양 상황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뭐 좀 불안할 것 같은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마음이 초조하실 텐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이게 참 악성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툭툭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때문에 상처 받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게시물로 인한 뭐 피해 이런 것도 조사를 좀 하셨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이제 생존자와 간접 피해자들 대상으로 16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 당시 70%에 가까우신 분들이 세월호 관련 모욕적 표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그로 인해서 우울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게 되거나 왜냐하면 누가 나를 그렇게 욕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제 가슴 답답함과 같은 신체 증상까지도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인양 상황에서 저도 댓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부정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여서 감사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참 지금 청취자분들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7804번님 가족분들 지금 놀라고 정신없으시겠지만 일단 인양되고 난 다음에 몰려오는 감정이 더 힘들까 봐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8324번님 어제 아침 뉴스 화면 보니까 그날 놀라고 두근댔던 기억이 되살아나더라고요. 사고를 당한 모든 분들이 따뜻한 마음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생존자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4월만 되면은 뭔가 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야 4월 됐는데 너 안 슬프냐? 너 이거 하고 있는데 걔네들 생각 안 나? 이런 식으로 그냥 툭 던지는 말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이제 공개된 상황에서 그런 언급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내가 또 그런 댓글들처럼 어떤 모욕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물론 이제 그럴 리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불안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혹은 이제 마음을 울리는 얘기를 들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촛불 집회하면서 왜 노란 리본을 다신 분들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와서 위로의 말보다 그 노란 리본으로 우리가 추모하고 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요즘에 기쁜 변화라고 한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표현도 충분히 힘이 될 수 있고 그런 걸로 우리가 추모의 마음을 좀 더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미수습자 가족분들 중에도 국민 여러분이 잊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함께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 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제 가족들이나 뭐 학생들, 교사들 심리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제 지금 3년째 되었고, 이제 진도 현장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안산의 트라우마 센터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에서 이제 심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안산 지역에서도 그동안 만들어진 지역사회의 뭐 이웃이나 쉰가임이나 우리 함께 기관 등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유가족분들이나 피해자분들을 잘 다독거리고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인양이 되고 진상규명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애도나 외상후 스트레스 방해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더 전문적인 심리 치료, 네, 정신의학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전부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이렇게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의 부분이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원장님은 괜찮으세요? 네, 저도 이제 사실은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가슴에 떠오르는 영상들, 생각들, 그때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같이 지지하면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자, 함께했던 그 단원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아이고, 이게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마치 그때가 다시 되돌아온 것 같고, 나는 생각하지도 않은 신체적인 증상들이나 마음의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낼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추모하는 어떤 의식을 한다든지, 낙골당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제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시기를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큰 사고 없이 또 같이 잘 지나갔으면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또 학생들, 선생님들, 일반인들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단원고 마음건강센터장으로 계셨던 마음토닥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김은지 원장이었습니다. 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명곡인데요. 노리플라이, 세렝게티, 소이, 요조, 웨일 이렇게 함께 불렀습니다. April Come She Will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When streams are ripe and swell with rain, may she will stay.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비싼 수술비로 수술을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라면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기쁜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과 문의 전화번호는 1670-9957, 1670-9957번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잠시 뒤 인천시 소식과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수도권 안전톡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시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시로 가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김석철 방송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이게 지자체마다 공무원들이 이름 짓기 경쟁 붙은 것 같아요. 이름 참도 예쁘게 잘 지었는데 인천시가 인천형 공감복지의 일환인 인천소는 약손 사업의 첫 수혜로 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찾아서 또 격려하고 쾌유를 빌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인천소는 약손 사업은 우리 시가 올해부터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중증 질환자의 검사비와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 지난 15일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그 첫 항암치료 환자로서 고령의 나이에도 일용 근로를 하면서 4명의 가족을 그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김만석 씨를 찾아서 격려를 했는데요. 김만석 씨는 기관지 질환으로 수년 동안 고생하다가 지난 1월에 폐암 확진을 받았고요. 암 절제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은 좀 완쾌가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수술 끝내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예. 예. 현재 이 사업으로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번 사업으로 암이 의심되는 환자 15명 중에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치료 중에 있고요. 또 21명은 정형외과 수술 등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그 암 환자에게는 1인 500만 원 내에서 지원이 되고요. 기타 수술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천의료원도 그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의 외과의사 파견과 또 차병원에서 부인과 질환에 근무 경력이 있는 전문의를 초빙해서 진료와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저소득층 가구의 LP가스 배관 교체나 가스시설 무료 개선 사업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 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 970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타이머 콕 개폐기 설치 등의 가스시설 무료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번 사업은 그 저소득층의 가스시설을 개선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가스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1995년부터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실적은 어떤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요? 네, 지난해까지 1946가구의 저소득층의 금속 배관 교체 사업을 마쳤고요. 올해부터는 가스 타이머 콕 개폐기의 무료 설치 사업을 추가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그 11월까지 추진하게 되고요. 각 군구와 협의해서 개선 사업 대상 가구 선정을 이달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그 시청 에너지 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343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전화 032-420-315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LP가스 배관 교체나 가스시설 고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인천지역번호 032-440-4343, 032-440-4343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032 역시 인천지역번호에다가 420-3151, 420-31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을 진행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출산이라든지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어떤 훈련입니까? 네, 우리 시가 그 부평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직업교육훈련인 멀티 사무원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예. 교육은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60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교육 내용은 중소기업체 사무 직종에 필요한 재무회계나 부가가치세, 원가회계, 전산 실기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은 어떤 분들이 되나요? 네, 취업을 희망하는 20대에서 40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 단절 여성 중에서 사무 직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서류 심사와 면접 후에 24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그 신청서와 그 자기소개서 일부, 그리고 증명서 일매와 중력 등본 한 부를 부평 세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문의는 인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032-517-1603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경력 단절 여성분들 중에서 혹시 직업교육 훈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나 인천 지역번호 032-517-1603, 517-1603번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시시때때로 들여다보고 기억해둬야 갖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 박경련 사무관이 전국 방방곡곡을 안전점검 체험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매주 수도권 투데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팁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부터 이제 매주 안전점검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께 해주실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요, 광주에서 30대 여성이 11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문제는 구조용 공기 안전 매트 위로 떨어졌는데도 부상을 입고 결국 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 210개 소방서 가운데 10층 이상 고층 건물에 쓸 수 있는 구조용 에어매트를 보유한 곳이 없다는 보도였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지난 19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11층 높이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분이 뛰어내린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에어매트를 펼쳤고 에어매트 가장자리에 떨어졌지만 결국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공기안전매트 체험을 했었거든요. 예. 그 소방관 분들께서도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체험을 한다고 하니까 소방관들께서 굉장히 망설이셨어요. 왜냐하면 구조대원들도 이 안전매트로 이렇게 추락하는 떨어지는 훈련을 하다가 많이 다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시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국민들께서 위급한 상황에서 이 공기안전 매트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막상 만나면 많이 두려우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두려움이나 위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체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공기안전 매트는 어떻게든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런 최후의 장비이지 이것만 있으면 만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떨어질 때 충격으로 다치는 일도 아주 많고요. 또 화재가 났을 때 보면 뜨거운 열이 뒤쪽으로 다가오는데 창문가에 매달린 그런 분들을 어떻게라도 구하기 위한 그런 장비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장비가 바로 공기안전 매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기안전 매트는 정말 위험한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공기안전 매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공기 안전 매트는 화재가 나서 외부로 긴급하게 탈출할 때, 또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 구조에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지난 2월 4일에 있었던 동탄 메타폴리스 사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하, 예. 예, 그때 화재 사고 아주 컸는데요. 그때도 연기를 피해서 많은 분들이 창가에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예, 뉴스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죠. 예, 맞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아마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창가에 서 있는 분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 그때도 이 공기 안전 매트가 사용이 됐고요. 또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을 구조하는 현장, 뭐 한강 교각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공기를 주입해서 부풀게 한 다음에 그 위에 뛰어내리는 건데요. 그 크기를 보니까 꽤 큰 것 같던데요. 그리고 그 사무관님이 체험하는 그 영상도 봤거든요. SNS에서. 네네. 금방 설치가 되던가요? 예, 빨리 하면 2분 만에 대원들이 현장에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면은 일단은 납작하고 평평한 매트예요. 예. 근데 그 매트에다가 송풍기, 이제 바람을 집어넣는 기계로 바람을 집어넣어서 부풀리는데 구조대원들이 항상 휴대용 발전기를 준비해 간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전기가 없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예. 제가 그 국민안전처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큰 송풍기가 바람을 불어넣어 주면은 금방 차올라서 한 50초? 50초 정도면 거의 바람이 다 들어가서 펴지고요. 예. 제가 본 게 한 10층용, 그러니까 한 15m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매트였는데 폭이 5m고 길이가 7m. 높이는 3m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들어가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상부하고 하부로 나눠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구멍도 있고 사람이 떨어지면 그 구멍으로 바람이 나오면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에 그 광고 풍선 많이 쓰잖아요. 그 돌아다니다 보면 휴대폰 판매 매장도 광고 풍선 이렇게 쓰던데 거기에 계속 공기를 주입하던데 그런 식인가 보네요. 공기 주입하는 거는. 실제로 뛰어내려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좀 푹신푹신한가요? 아니면 다른 느낌인가요? 일단은 뭐랄까요? 일단 굉장히 무서웠고요. 한 몇 미터에서 뛰어내리셨나요? 제가 올라간 게 이동체험 차량 위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높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파트 2층이나 3층 정도의 높이에서 뛰는 건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데 방송만 아니면 정말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표정은 굉장히 의연해 보였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구조 현장에서 쓰일 때는 많이 겁이 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위험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일단 떨어졌을 때는 높이가 높진 않았는데 푹 꺼지는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침대 위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서 장난을 하거나 할 때는 이게 통통 튕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기 안전 매트에 떨어졌을 때는 푹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아예 그래서 다르구나. 오히려 처음엔 굉장히 무섭지만 양쪽에 푹 들어가서 제 주변에 있는 그 풍선이 저를 보호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뭐 긴박한 상황에서는 자세 잡기도 힘들 것 같아서요. 미리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네. 자세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구조대원께서. 엉덩이부터 떨어져야 안전하답니다. 양손을 가슴 쪽으로 모으고 공기 안전 매트 가운데 십자 표시가 있어요. 그 가운데쯤에. 그래서 그쪽을 목표로 해서 떨어지면 되는데 보통은 다리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발로 떨어지거나 손을 짚거나 하면은 골절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턱은 가슴 쪽으로 당기고 양팔도 가슴 쪽으로 모으고 발도 모으고 이렇게 뛰면서 L자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왜 특공대원들 보면 이렇게 줄 타고 내려올 때 L자 자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영상을 보니까 실패했더라고요. 그 박경영 사무관이 직접 에어매트에 떨어지는 그 시범하는 모습 직접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국민안전처 이제 페이스북에서 국민안전처 치면 되고요. 또 저희 안전한 TV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안전한 TV 검색을 하시면 제 추락 자세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서 어떤 건지 한번 간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안전처 박경련 사무관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투데이 안전톡톡에서 말씀드렸던 10층 이상에서 추락하는 사람을 구하는 공기 안전 매트를 보유한 소방서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국민안전처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10층 이상 고층 건물용 공기 안전 매트는 소방장비 산업기술팀에서 안정성 확인을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점 전해드리면서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 콜드플레이의 Fix You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